안녕하세요. 빵아저씨 휴동입니다. 이목구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눈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눈의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생김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눈이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정보를 담아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보자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눈 앞꼬리가 올라간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눈 앞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를 더 해보자면 이 뒷눈꼬리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에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정말 좋기 때문에 실제 눈에서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을 그림에 녹여낼 수 있는지 좀 봐보도록 할게요. 눈을 그릴 때 맨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눈벽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위에 윗눈꺼풀이 존재하게 되는데 윗눈꺼풀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아랫눈꺼풀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랫눈꺼풀도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자면 여기에 눈물 언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아랫눈꺼풀에서 가장 높은 위치, 옆에서 봤을 때나 입체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표현하는 게 이 라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애교살 이런 거 아닌가요? 애교살이라기보다는요, 현실 눈을 좀 보자면 속눈썹이 나오는 위치와 안구가 위치하는 위치에서 이 간격이 보이시나요? 이 간격을 띄우고 이 부분을 표현해 준 게 여기 있는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이 눈물 언덕이라는 부분은요, 눈물 고이는 위치 있죠? 실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눈벽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막혀갖고 이런 식으로 막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눈꺼풀 아래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눈벽입니다. 다음으로 쌍꺼풀을 이 위에 이렇게 그리게 되고, 그리고 쌍꺼풀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건 쌍꺼풀이 아닙니다. 쌍꺼풀이 아니면 뭐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안화라고 하는 눈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눈을 감싸고 있는 겉에 뼈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뼈에서 튀어나오는 위치를 관장하는 부분이 안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요, 눈꺼풀 두 개 그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눈동자막 그리면요, 현실에서 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 거의 다 표현한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게요. 여기다가 속눈썹을 이 바깥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위쪽 속눈썹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는 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눈벽. 두 번째, 이쪽부터 2, 3, 4, 윗눈꺼풀. 아래부터 5, 6, 7. 까지 아랫눈꺼풀. 그리고 8번이 눈물 언덕입니다. 그리고 9번. 이 부분을 좀 거리를 두고 아래쪽에 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런 쪽을 묘사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쌍꺼풀을 묘사하면서 이런 형태의 10번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안화의 그 입체를 표현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11개의 파츠로 우리의 실제 눈에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을 좀 설명해봤습니다. 정면에서 본 눈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이걸 약간 미소녀체로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미소녀체라고 하더라도요, 데포르메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존재한다면 그걸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나는 그걸 조금 더 카툰풍으로 표현하고 싶다,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눈벽 또는 이 눈물 언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면서요, 애니메이션체라고 느낄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띄어서 그리셔도 되고 연결해서 그리셔도 돼요.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미소녀 눈에서 반측면과 측면을 돌릴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얼굴을 돌릴 때요, 눈을 스티커처럼 그리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코와 입은 정점적인 위치를 시키고 눈을 이런 식으로 그냥 스티커를 붙이듯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얼굴이 평평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소녀의 얼굴은 평평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입체감을 지켜주지 못하면 위화감이 들게 평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실사에 대한 형상을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실사에 대한 형상을 입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눈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입체감을 살려서 그릴 수 있느냐, 입체감이 죽어버리느냐에 대한 차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까운 쪽 눈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뒤쪽에서 보이는 눈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왜 실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눈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면요,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여기가 돌아가 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떨어진다 라는 걸 인식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 위쪽은 평평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돌아가는 면 쪽은 확실하게 확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이 여기고 그 중심점을 따라서 돌아가 있는 면적 쪽이 이렇게 과하게 둥글게 돌아오면서 이 뒤쪽은 오히려 일자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사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반측면에서 돌아간 눈은 아 맞다 이렇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물론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아래쪽도 자신이 돌아가는 면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인지하지 않는 사람이 반측면 얼굴을 그릴 때 눈이 평평해지는 것과 얼굴이 평평해지는 것과 얼굴이 입체적이 되는 것에서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리길래 그렇게 그려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소녀 눈에서 반측면 돌릴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까운 눈은 그렇다 치고 반대쪽 멀게 있는 눈은 왜 이렇게 생기느냐 라고 한다면 이 안쪽에 보이는 면이 이 가까운 쪽 면보다 당연하게도 면적이 짧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의 얼굴의 눈의 면적은 정면에서 봤을 때 똑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이 구간 정도부터 뒤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평평하되 사실 이쪽부터는 뒤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면적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보입니다. 근데 반대편은 이 뒤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진짜 현실적인 눈으로 표현이 된다면 조금 더 달라져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흰자위가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쪽에 빠져있지만 눈꼬리를 일자로 쭉 내려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캐릭터적인 그림적 허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점, 눈매 꼬리의 뒷부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이는 쪽에서는 길게 보이되 반대쪽 눈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앞꼬리 쪽만 보이기 때문에 짧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옆으로 돌아간 눈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히 돌아간 눈의 실사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정면에서 본 길이가 이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옆에서 본 눈을 그릴 때도요, 이 눈동자만 옮겨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뒤쪽으로 빠지는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길이가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옆에서 본 눈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눈에서의 이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 정확히 중앙 부분은요, 조금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눈은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히 정면을 이렇게 향하고 있지 않아요. 약간 얼굴이 돌아감에 따라서요,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그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 안쪽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만 해도요, 우리가 봤을 때 딱 잘라봐도 절반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의 길이만 딱 잘라서 옆모습 눈을 그려주시고 속눈썹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서 눈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상적으로 눈을 그리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그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눈썹 길이까지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속눈썹 길이를 의식해서 오히려 좀 더 짧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취향 차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모습에서 봤을 때의 눈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의 눈보다 절반 정도의 길이로 짧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부분입니다. 눈동자를 옆에서 봤을 때요, 어떤 작가분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 눈동자를 튀어나온 이 각막의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하면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내 취향이 이러한 눈동자를 가진 캐릭터가 취향이다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식으로 그려주셔도 돼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눈 자체가 동공이 각막이 이제 굴절되는 걸 제외하고 나면 안쪽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생긴 게 맞긴 해서 그렇습니다. 이 위에 각막이 덮고 있고 이 각막에 의한 굴절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일 뿐이지, 오히려 완벽히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평평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긴 해요. 위에 이렇게 각막이 투명하게 존재하지만 안쪽에 있는 걸 굴절시키기 때문에 이 친구도 색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문제는 없다. 그림에는 정확하게 옳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보단 내가 의도한 게 정확히 들어맞았느냐, 그 이상 넘어가서 내가 상업 작가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얼굴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코와 입에 대해서는 캐주얼해서 그렇게 알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서는 눈과 다르게요, 우리는 코를 점코라고 부르죠. 미소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코를 한번 그려봅시다. 가운데 코 볼이 있고
콧구멍이 존재하고 콧볼이 양쪽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소녀에게 이런 코를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데포르메가 많이 진행된 미소녀 같은 경우엔 이 코가 점점 리얼해지면 리얼해질수록 위화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위화감이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코를 이 정도만 표현해줘도 뭐야 안 이쁘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코라고 하는 아주 보일 듯 말 듯하게 표현하는 코라던가 아니면 아예 이것조차 표현하지 않고 음영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면 코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 이 코를 간단하게 되포르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 코와 아래쪽 코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위쪽을 표현하느냐 아래쪽을 표현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취향입니다. 내 취향이 아래쪽을 표현하는 게 이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래쪽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위쪽이 이쁘더라 위쪽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다 싫고 거의 없어 보이듯이 음영으로는 표현하는 게 좋아 라고 하시면 음영으로는 표현하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빛에 따라 달라지고요. 내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건 얼굴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서는 하관이 짧아지면서 눈과 코가 가까워지게 돼요.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서는 하관이 길어지게 되면서 눈과 코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되고요. 얼굴이 돌아감에 따라서 얼굴에서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코 혹은 머리카락일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은 당장 없는 걸로 치고 얼굴을 돌리면 코가 더 멀기 때문에 코가 더 많은 양의 회전량을 가지게 되고 이 코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해볼게요. 이렇게. 이 친구가 심지어 앞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당연하게 약간 볼드모트처럼 평평해진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코의 위치는 얼굴의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썹도 비슷해요. 눈썹도 눈보다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고 그만큼 이동하게 되고 얼굴의 입체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녀체이기 때문에 코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던 것 같네요. 입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입 같은 경우에 미소녀체에서 입을 어마무시하게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실사에서 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나요? 여기에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게 있고 아따맘마 입 알죠? 입술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입에서 우리가 미소녀에 쓰는 입의 구조는 어디뿐이냐 라고 한다면 싹 다 지우고 이 라인밖에 쓰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써봐야 이 정도 라인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데포르메를 덜 하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살리지 않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벽히 데포르메에 대한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정면에선 사실 이 밑입술, 아랫입술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 조금 섹시한 여자 캐릭터를 표현할 때요. 아랫입술 정도는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랫입술의 선홍빛을 좀 표현해줄 때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이라이트까지 넣어서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 윗입술까지 표현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윗입술은 표현하지 않고 보통 아랫입술만 표현해준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입 하나 그리는 데만 해도 4시간 정도를 소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입 하나 그리는데 4시간 써요? 저에게 있어서 입이라는 것은 활용점정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눈썹과 눈 그리고 입은요 그 세 가지가 삼박자가 딱 갖춰지는 데다가 분위기가 깔릴 때요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표현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강점인 부분들을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리는 그림에서의 가장 강점은 분위기에 대한 표현과 그걸 표정으로 전달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입은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표정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옆얼굴에서 입술이겠죠. 입술 같은 경우 면적이 아래쪽이 면적이 넓느냐 위쪽이 면적이 넓느냐에 따라서요 입의 생김새가 좀 달라집니다. 위화감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옆에서 얼굴을 볼 때 어마무시하게 내포내어 많이 있는 미소녀의 뭐 이렇게 끝내버리긴 하지만요. 여기서 입을 위치를 잡고 입술을 표현할 때 위쪽과 아래쪽의 면적에 따라서 입술의 형태가 달라지고요. 특히나 데포르메가 많이 된 미소녀 캐릭터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예 표현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요. 윗입술만 표현하는 겁니다. 윗입술이 이렇게 덮은 부분만 조금 표현해주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딱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좀 생기 있게 해주고 싶다. 입술에 좀 선홍빛을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아랫입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옆모습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을 강조하는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해봐야 윗입술을 조금 튀어나오게 해주는 정도로 끝내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윗입술 정도를 표현하고 아랫입술은 그냥 쭉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사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입술이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면적과 면적, 면적과 면적 어디가 넓고 어디가 짧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릴수록요 그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윗면적이 좀 넓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알면도 넓을 수 있습니다.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는 어떤 면적이 넓고 어떤 면적이 좁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서요. 그림을 그리는 거 치고는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 밑에 입술만 봤을 때 좀 돌아가다가 여기서 조금 꺾이고 조금 도톰하게 돌아가면서 밑에 입술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확실하게 잡히게 꺾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하나의 선이 더 있습니다. 현실의 입술에서는. 계절에서 이런 거는 약간 예쁜 느낌이 빠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딱딱 꺾이는 형태의 입술을 그리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 게 생겼는데 이빨이 보일 때 낸 얘기입니다. 미소녀를 그릴 때 어느 정도 이제 입을 열고 있는 이런 입을 그릴 거예요. 근데 앞니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면이에요. 과연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라고 한다면 맞기도 하지만 틀렸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틀린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앞니만 이렇게 딱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보여야 맞을 거거든요. 그리고 혀도 존재하고 안쪽에 이빨이 이렇게 보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미소녀체에서는 아까 전에 그렸던 이렇게 그리는 형태가요.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뭐 위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정면에서 봐도요. 아래에서 봐도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봤는데 이렇게 그리면 거기까지는 애매할 수는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허용 가능이라고 보셔도 돼요. 애매할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빨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봐서도 이 형태가 도드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입을 봤을 때 사실 밑에는 뭐 어느 정도 혀가 보일 거고 이빨을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를 표현하긴 합니다. 이제 조금의 사실적인 정보를 담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볼게요. 과연 틀렸냐? 라고 하면 아니 딱히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애초에 우리는 데포름이라는 거잖아요. 데포름이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생략과 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그 변형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앞니를 이런 식으로 보여줬을 때 귀여움이 너무 좋아. 의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면 전혀 문제 있는 그림이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보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내 만족용으로 그림을 그려요 라고 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고 상업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목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도 좋아해줄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할까? 라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조금 더 프로의 한 단계에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목적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내 의도가 제대로 담겨있는 그림을 그렸느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의도에 맞는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맛보기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